대통령직 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시작으로 부처별 릴레이 업무 보고에 막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성장을 위한 5극 3특 권역별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5극 3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중부권, 호남권, 동남권, 대구 경북권 등 5개 초광역권으로 나누고 제주와 전북, 강원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전략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수도권 중심 1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분권,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도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지역 투자와 균형 발전만이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역설한 바 있습니다. 세종과 서울, 부산을 순회하는 부처별 업무 보고의 첫 순서를 지방시대위원회로 정한 배경도 이런 균형 발전 이행의 시급성, 문제인식과 맞닿은 걸로 풀이됩니다. 국토공간 대전환을 주제로 한 지방시대위원장 발제와 참석자 자유토론을 청취한 이 대통령은 지난 타운홀 미팅에서도 거론했던 대전 충남 통합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수도권의 흡인력이 지나치게 강해 지역에서 뭔가를 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온 힘을 다해 균형 발전을 완수해야 한다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 1년 전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이용으로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 등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면책 조항을 이용 약관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같은 약관은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라며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약관 개정 시점에 이미 여러 차례 해킹 사고가 반복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의도적으로 셀프 면죄부를 발행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노출되는 등 고객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쿠팡은 어떻게 책임질지 명확히 제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쿠팡이 검찰과 법원, 공정위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왔다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한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병역 의무 회피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강 실장은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간 뒤 귀국하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한 사례가 900여 명이라며 이중 형사처벌 비율은 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체류가 병역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여권 무효화나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소환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와 함께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와 출제 오류 등이 반복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주도로 수능 관리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제2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을 1월 1일부터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 부처에 즉시 집행체제 가동을 지시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예산안이 5년 만에 법정 시한 안에 통과된 만큼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민생 사업은 새해 첫날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부처별 사업 계획을 이달 안에 확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지방 정부에도 보조사업 금액을 조속히 통지해 계약과 사업 공고 등 사전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재정 집행에도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본 예산이 11월 말 기준 90.1%가 집행돼 전년보다 집행률이 2.7%포인트 높다고 밝혔습니다. 1, 2차 추경 집행률 역시 각각 93.9%, 98.2%에 달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새 정부 경기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의 마무리가 중요하다며 마지막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면밀히 살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불용을 최소화해 집행률을 올리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경기 회복의 온기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앙과 지방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경기 회복의 온기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내년 1월 2일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출범할 예정으로 이번 조기 집행 총력전은 기재부 체제에서 편성 집행되는 마지막 예산 운용이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고속철도 통합을 통한 운행 횟수 증차와 국민 편의 확대, 안전성 강화가 핵심입니다. 우선 내년 3월부터 KTX를 수서역에, SRT를 서울역에 투입하는 교차 운행으로 수서발 고속열차 좌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코레일과 SR 고속 차량을 통합 편성 운영하여 기종점 구분 없이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량 운용률을 높이고 좌석 공급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열차 운영을 위해 예매 발매 시스템도 통합해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하나의 앱으로 KTX, SRT 모두 결제와 발권이 가능하도록 하고 KTX와 SRT 간 열차 변경 시 취소 수수료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SRT와 일반 열차 간 환승 시에는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로드맵이 실현될 수 있도록 SR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필수 법정 절차를 거쳐 내년 말까지 기관 통합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코레일과 SR 노사 등 이해 당사자 간 이견 조정이 어렵거나 추진 과정에서 협의가 늦어질 경우 기관 통합 일정은 변동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통합 과정에서 SR 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통합이 단순한 기관 간 흡수 통합이 아니라 한국 철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향후 통합 기본계획 수립과 조직, 인사, 재무 설계를 위한 연구 용역과 노사정 협의체 운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고속철도 통합 추진단을 설치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와 철도 안전관리체계 승인, 기업 결합 심사 등 법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230톤급 신형 고속정 4척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국내에서 설계하고 건조된 신형 고속정 참수리 4척이 부산에서 진수식을 열었습니다. 진수식에는 해군 군수사령관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다시 태어난 최신의 고속정도 선배 전우들의 해양 수호 의지를 이어받아 최첨단 전투체계와 정밀한 전자전 장비, 대유도탄 기만 체계를 바탕으로 부여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참수리 4척은 지난 2022년 해군의 신형 고속정 확보 사업에 따라 건조됐으며 올해 1월 기공식을 거쳤습니다. 길이 44m에 높이 4m에 달하며 130mm 유도 로켓, 탐색 레이더, 전자광학 추적 장치와 76mm 환포 등을 탑재해 기존 고속정보다 전투 능력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또 유도 로켓과 원격 사격 통제 체계의 통제 발사 기능을 전투 체계와 통합해 사용자 운용성을 높였고 적의 전파 교란 공격 시 이를 차단하는 항제밍 능력도 강화됐습니다. 예란 방어에 최적화된 전투력을 갖추었습니다. 향후 우리 영해를 지키는 창끝 전력으로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진수된 4척은 시운전 기간을 거쳐 내년 8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해군에 인도됩니다.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친 뒤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과 귀화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는 이주 배경 인구.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이주 배경 인구는 271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전년 대비 전체 인구 증가세와 비교하면 이주 배경 인구의 증가율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 배경 인구의 증가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고 이들이 귀화하거나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는 등 가족을 형성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가 222만 3천 명, 81.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가 12.7%를 차지했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5%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14세 이하 아동 청소년이 73만 8천 명으로 전체 이주 배경 인구의 27.2%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국내 이주 배경 인구의 56.8%, 154만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거주자가 88만 7천 명으로 32.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서울이 17.5%, 인천 6.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시장 분석 결과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AI 원본 데이터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보 주체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 처리를 완료한 경우에만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AI 학습 효율성 저하와 데이터 가명 처리 비용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기술 개발 목적의 경우 개인정보위원회 심의 후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캠핑카 관련 법령도 개선합니다. 현행 법령상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유 캠핑카의 경우 타인 대여가 제한돼 있었습니다. 정부는 개인이 차량 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캠핑카 난림 문제가 완화됨과 동시에 일반 시민들도 합리적 가격으로 캠핑카를 이용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주류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종합 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하고 주류 제조사와 주정 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량은 최대 6만 드럼으로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식품 포장지 QR코드의 정보 제공 범위는 지난 8월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품 정보란의 가독성 문제를 해결하고 영양성분 등 중요 정보는 더 크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행위도 지난달 28일부로 가능해졌습니다. 이용자 불편과 인건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일정 안전 설비를 갖춘 충전 사업소에 한해 시행 중입니다. 지난 2015년 도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일반 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온 제도지만 최근 들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매매 가격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시점에 고정되면서 공사비가 오르면 사업성이 악화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 지연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사비라든가 또 자금 조달 이런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공급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매매 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 제조사 요건을 합리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률이 20% 이상일 때만 시세 제조사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제조사를 요청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공사비 지수가 20% 이상 오르면 시세를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가 장기간 누적 상승했어도 최근 3년 상승률 20% 미만이면 제조사가 불가능했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정비사업의 일반 분양 전면 금지 구조도 개선합니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 분양분을 임대사업자가 고정금액으로 전량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분양가 상승을 통한 사업성 개선이 불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사업 정상화 필요성을 고려 일부 물량에 대해 일반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연계형 정비사업의 취지가 주택 공급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다만 제도 취지와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시행으로 완화된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 공급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 약 4만 세대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국민 흡연 양상이 달라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흡연율은 17.9%, 2019년과 비교해 2.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반면 전자담배 사용률은 9.3%로 2019년 수치보다 4.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일반 담배 흡연율은 감소했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늘면서 전체 흡연율은 거의 줄지 않은 겁니다. 음주율은 소폭 줄었습니다.
올해 고위험 음주율은 전년보다 0.6%포인트,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신 월간 음주율은 1.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다만 걷기 실천율은 약간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닷새 이상 했다는 국민은 49.2%로 지난해와 비교해 0.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비만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 비만율은 35.4%로 전년보다 1%포인트 늘었습니다. 성인 10명 중 3명 이상이 비만인 겁니다. 이와 함께 본인의 혈압을 알고 있다는 비율은 62.8%로 비교적 높았지만 혈당 수치를 알고 있다는 비율은 10명 중 3명에 그쳤습니다. 보통 측정을 하더라도 정상이다, 경계다, 당뇨병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셔서 인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교육이나 예방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의식 지표에선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29.5%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낮아져 개선이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청은 이번 조사를 국가건강정책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출범한 세도약기금, 장기 연체자나 상환 능력이 떨어진 금융 취약계층의 부실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원금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세도약기금은 약 2달 동안 장기 연체 채권을 모두 6조 2천억 원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42만 명이 매입과 동시에 오랜 추심의 늪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1조 1억 원, 7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이 처음으로 소각됐습니다. 상환 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보훈 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가지고 있던 채권입니다. 이혁 원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소각식에서 이번 소각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며 다시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장기 소액연체 소각 지원을 받은 연체자의 소득과 취업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통장이 개설되면 그게 압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면 직장을 가지게 되실 수 있고 일을 좀 제대로 하실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도약기금은 내년까지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111만 4천 명의 빚 16조 4천억 원이 인수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위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할 방침입니다. 금융과 가상자산 정보도 심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도 지원해 정말 어려운 사람만 지원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각 채권의 절반 이상이 20년 넘게 연체된 만큼 소멸시효 관행과 절차를 점검하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11월 고용행정 통계를 보면 올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65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 8천 명, 증가율로는 1.1%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각각 16,000명 줄며 감소세가 지속됐습니다. 제조업은 384만 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0.4% 감소했습니다.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감소폭도 확대됐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자 증가분을 배제하면 3만 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감소했으나 감소폭은 완화됐습니다. 청년층 가입자도 감소세가 지속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가 9만 2천 명 감소, 증가율로는 4% 하락했습니다. 40대에서도 2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29세 이하 가입자 감소는 인구가 18만 4천 명 감소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용24를 통한 구인구직 상황을 보면 신규 구인은 15만 7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8천 명 줄었고 신규 구직은 37만 명으로 12,000명 늘었습니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 배수는 0.43으로 0.46을 기록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구인 배수 하락의 원인을 구인과 구직 측면에서 나눠보면 이번 달 구인 감소가 8,000명이었고 구직 증가가 12,000명 증가하였는데 두 가지 영향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는 구인 감소 영향이 컸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천 명 감소했습니다. 지급자는 52만 8천 명으로 1만 5천 명 감소했고 지급액은 7,920억 원으로 506억 원 감소했습니다. 겨울철 대표 감염병 노로바이러스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모두 127명.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58.8% 늘어난 겁니다. 지난달 초부터 4주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전체 환자 중 0에서 6세 영유아의 비중이 30%에 달합니다. 개인 위생 관리가 어렵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 생활이 많기 때문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어패류 등을 먹거나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구토와 설사, 복통, 발열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감염 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최대 18개월 정도로 짧아 재감염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출이라든지 식사 전, 배변 후 30초 이상 흐르는 물로 손 씻기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85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서 먹기를 추천드립니다. 질병청은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48시간 이상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환자 사용 공간은 소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기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환경정비와 정보통신공사는 지난달 마무리됐으며 일반 업무시설 이사는 성탄절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들이 쓰는 브리핑룸은 오는 20일에서 23일 사이 청와대 춘추관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늘부터 약 2주간에 걸쳐 세종청사에서 부산청사로 이전합니다. 이삿짐은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옮겨지며 오늘 오후 세종을 출발한 첫 차량은 내일 오전 부산청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10일부터는 해운물류국을 시작으로 부산청사에서 정상 업무를 개시하고 전체 이사는 21일까지 모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